오늘 준비한 고기부터 보시죠. 마켓컬리에서 산 닭가슴살 1kg입니다. 당연히 닭 요리는 여러 번 보여드렸지만 닭가슴살 단독 요리는 육식맨 채널 시작한 지 3년 반 만에 처음이에요. 1kg에 이렇게 6, 7조각이 들어있습니다. 이 닭가슴살에 측면에 칼집을 깊게 넣어서 이렇게 하트 모양처럼 보이게 펼치는 손질을 합니다. 정확하게 2등분으로 갈라서 좌우 두께를 같게 하고 싶었는데 처음 해보다 보니까 감각이 너무 없어서 이게 맘 같지가 않더라고요. 하지만 망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비닐을 위에 덮은 다음 방망이로 밀고 두드려서 평탄화 작업을 하거든요. 여기서 잘 만져주면 문제없이 손질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육식맨의 세계 요리는 항상 현지인의 현지 언어 레시피만 참고합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요리를 알아본 건 반년이 넘었습니다. 레시피 조사 중에 알게 된 건데 우크라이나 유튜버 대부분이 전쟁의 아픔을 공유하는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그 영상들을 보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요리를 이슈나 트렌드로 접근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는 조금 관심도가 옅어진 지금 시기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켓컬리에서 산 등갈비 600g입니다. 치킨을 요리하기 전에 먼저 보르시라는 요리를 만들 겁니다. 우리나라의 김치격으로 우크라이나 식문화를 상징하는 음식이래요.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긴급보호 등재가 되기도 했고요. 완전 국민 음식이다 보니까 모든 가정마다 각각의 보르시 레시피가 있다고 한대요. 그 수많은 레시피 중에 저는 200만이 넘는 초대형 요리 유튜버 알리나의 레시피를 참고했습니다. 이분이 전쟁 전날 업로드를 하고 한 달 넘게 업로드가 없어서 구독자들이 걱정을 많이 했었대요. 결국 전쟁 36일 만에 올라온 영상은 다름 아닌 피난 스토리였습니다. 이분이 러시아 쪽 국경 근처에 살던 분이라 문자 그대로 지옥에서 목숨을 걸고 탈출하셨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우크라이나 유튜브 보면서 가장 많이 울었던 영상이라 이분의 레시피로 꼭 보르시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등갈비를 냄비에 담고 바로 물을 채워 넣습니다. 끓어오르는 동안 채소를 썰 거예요. 이것은 비트입니다. 직접 사서 만져보는 것은 난생 처음이었어요. 질감은 무우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채를 써는데 손이 무슨 봉숭아물 드는 것처럼 됩니다. 비닐 장갑이라도 꼭 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나무 도바는 다 물들어요. 절대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양파는 다지듯이 썰면 됩니다. 고기가 끓어오르면서 나오는 더러운 거품은 잘 걷어내시고요. 여기에 비트와 양파를 넣으니까 무슨 체리에이드 같은 비주얼이 나옵니다. 좀 많이 낯설죠? 이대로 40분을 끓이겠습니다. 그 사이 쉴 틈이 없죠. 남은 채소 3가지를 썰 겁니다. 당근도 채 썰고요. 양배추도 채 썹니다. 감자는 1cm 주사위 모양으로 잘랐습니다. 이렇게 3가지 채소를 준비해두면 칼과 도마는 퇴장해도 되고요. 당근을 팬에 볶을 겁니다. 토마토 페이스트도 같이 넣고 볶아서 향과 감칠맛을 더 끌어올렸습니다. 40분이 지난 고깃국입니다. 색깔이 엄청나죠? 등갈비도 노랗게 염색이 됐더라고요. 모든 채소를 처음부터 같이 넣으면 다 착색이 되어버려서 보기 안 좋대요. 그래서 비트 먼저 우린 다음에 나머지 채소를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썰어둔 감자, 월계수잎, 통후추를 넣고 10분간 더 끓입니다. 이번에는 양배추를 넣고 볶아둔 당근과 토마토 페이스트까지 넣고 또 10분간 더 끓입니다. 40분, 10분, 10분에서 총 60분 끓이는 요리네요. 마지막으로 다진 마늘을 넣고 간을 보면서 취향에 맞게 소금을 넣으면 완성입니다. 보르시를 다 만들었으니까 손질했던 닭가슴살을 다시 가져와서 오늘의 메인 요리 치킨 키이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키이우가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건 아시죠? 그러니까 서울닭 같은 이름의 요리인 거예요. 근데 이걸 러시아에서도 널리 먹나봐요. 유튜브 검색하니까 대부분 러시아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일일이 인스타까지 들어가서 정확하게 우크라이나 사람인 게 확인되는 유튜버만 레시피를 공부했고요. 5-6개 레시피의 장점을 모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버터를 자를게요. 이렇게 사각 기둥 모양이면 되고요. 이것은 딜이라는 허브입니다. 미국산 오이 피클이 보통 딜을 넣고 만들거든요. 그래서 아예 낯선 향은 아니실 거예요. 이렇게 거칠게 다져놨고요. 마늘도 다져서 올려놨습니다. 다진 딜과 다진 마늘을 잘 섞은 뒤 버터에 묻히면 딜 갈릭 버터가 만들어지겠죠. 어차피 버터가 다 녹는 요리라서 공들여 섞을 필요 없이 이렇게 묻히는 걸로 충분합니다. 젠가처럼 쌓아봤습니다. 엄청 예쁘죠? 자, 이제 치킨을 싸볼게요. 하트 모양의 달걀에 소금과 후추를 조금 뿌리고 딜 갈릭 버터를 올려서 돌돌 말아버립니다. 주의할 점이 버터를 완전히 감싸야 하거든요. 3개쯤 말다가 깨달았는데 제가 버터를 너무 크게 잘랐더라고요. 결국 한 번 더 커팅해서 반만 넣기로 했습니다. 반만 넣으니까 속이 다 시원해요. 아주 단단하게 말아졌습니다. 버터 달걀 6조각 잘 말아놨습니다. 자, 이제 튀김의 시간입니다. 튀김옷이 두꺼울수록 맛있다고 해서 오늘은 아끼지 않고 발라볼 거예요. 총 5단계입니다. 밀가루, 계란물, 빵가루, 다시 계란물, 다시 빵가루. 엄청 빵빵해졌죠? 미리 발라놓고 이렇게 잠깐 놔둬도 바삭함에 문제 없습니다. 얼른 튀기고 먹어보겠습니다. 치킨 키이우와 보르시 함께 보시죠.
자, 오늘은 이렇게 우크라이나 요리 만들어 봤습니다. 치킨 키우와 보르시 어떤 맛인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예의상 고기부터 먹어야죠. 바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당연한 거지만 이렇게 버터가 들어간 고기는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간도 좋고 닭가슴살이 많이 부드럽네요. 버터를 이렇게 찍어 먹게 되네. 닭가슴살 맞나 싶을 정도로 연해요. 버터가 도와주고 있으니까 너무 당연한 일이죠. 이렇게 고기가 뭉친 부분들을 먹어도 대단히 연합니다. 계란물과 빵가루를 2번 입혀서 그런지 정말 바삭합니다. 오, 거의 그냥 빵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냥 빵이 한 겹 더 있는 수준? 마늘이 맛있네요. 허브 갈릭 닭가슴살? 그런 느낌 나는데 수비드한 수준으로 부드러운 닭가슴살. 튀김옷을 빼고도 맛있습니다. 상당히 맛있는데요? 엄청 느끼할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네요. 또 버터를 이렇게 많이 넣어도 맛있다니. 자, 다음은 보르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고기부터 먹는 게 육식인의 예의지만 그래도 오늘은 정말 국물부터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이 채소들은 식별이 안 됩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상당히 편안한 맛이네요. 생긴 거랑 많이 다르네. 자극적일 것 같은데 따뜻한 어머니의 맛, 이런 느낌? 그냥 이렇게 쉽게 뜯깁니다. 이렇게 채소와 함께 먹어봐야지. 이런 느낌으로. 뜨끈하네. 뭔가 맛이 굉장히 순둥순둥합니다. 생긴 거랑 다르게 중병의 환자가 드셔도 돼요. 세밀한 미각들이 좀 살아나는 느낌? 비트 맛은 어찌, 양파 맛은 어찌 이렇게 찾으면서 먹게 되는 그런 맛이네요. 이것은 사워크림입니다. 이 보르시에다가 얹어서 먹는데요. 크게 한 3숟갈 정도 얹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섞으면 충격적인 색깔로 변하더라고요. 이 색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격적. 산미를 채워주니까 더 맛있네.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라. 딱 이 요리에게 어울리는 격언이네요. 저도 제가 이걸 이렇게 퍼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 못했습니다. 이제 퍼먹고 싶어지네요. 치킨 키우도 멈추지 말아야죠. 제가 살면서 해본 튀김 중 이게 제일 잘 나온 것 같네요. 조금 식으니까 더 잘 알겠어요. 닭가슴살이 압도적으로 부드럽네요. 일단 치킨 키우는 만들면서부터도 치킨 가스를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생각 외로 다른 맛입니다. 핵심은 일단 버터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버터만이 가질 수 있는 풍미와 촉촉함 때문에 살면서 먹어본 치킨 가스류 중에서 이게 제일 맛있습니다. 튀김도 굉장히 잘 됐는데 핫도그 튀김 같아요. 보통 그런 게 맛이 없으면 기름 쩐내가 나잖아요. 맑은 기름을 사용해서 오래 튀기지 않고 겉만 튀긴 다음에 오븐을 사용해서 그런지 상당히 산뜻한 편입니다. 기름지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버터를 수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딜은 저도 이렇게 따로 사서는 몇 번 안 먹어봤는데 상당히 좋네요. 딜은 향긋하고 좀 싱그러운 타입인데 그 정도가 좀 세요. 그래서 튀김의 맛을 잡아주고 닭가슴살의 그런 어떤 심심함도 보충을 해줍니다. 이 보르시 같은 경우는 비주얼은 아까도 지금도 뭐 완전 충격스러우긴 한데 맛은 상당히 마일드합니다. 그리고 달아요. 설탕 한 톨 안 넣는데도 불구하고 BT의 단맛, 양파의 단맛, 당근의 단맛, 양배추의 단맛, 이 채소가 가진 단맛들을 응축해서 모아놓은 국 같은 느낌이에요. 달큰하고 시원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기는 밑간을 안 하고 넣었잖아요. 레시피를 그대로 준수한 건데 저는 육식인으로서 밑간은 당연하고 마이야르까지 끌어올린 고기들을 주로 먹다 보니까 좀 낯설긴 하지만 이것도 이 나름대로 매력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오늘 이 두 요리 전반적으로 순도 100% 가정식입니다. 이렇게 색깔이 자극적인데도 가운데 버터를 넣었음에도 어머니의 사랑을 넘어서 할머니의 손맛과 그리움까지 느껴지는 편안하고 훈훈한 느낌의 요리입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잖아요. 이런 가정식은 말할 필요도 없고 아예 가정, 집과 가족을 잃은 분이 우크라이나에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에게 이번 겨울은 가능한 한 짧고 가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우크라이나 음식점은 한 군데도 없대요. 빠른 시일 안에 우크라이나가 평화를 되찾아서 제가 직접 키우에 놀러가서 치킨 키우와 보르시를 먹게 되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92만의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땡큐!